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계속 뭔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특히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 중국의 움직임이 마치 4년 전 화염과 분노 그 시절 같습니다. 북한에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중국이 국경지역에 대량 난민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의 전주곡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분석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계속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북한이 8월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식량난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최신 보도를 했죠. 지난 1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키며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약 86만 톤으로 추산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양곡 연도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전체 곡물 생산량을 도정 전 기준으로 약 556만 1천 톤으로 추산하고 110만 톤의 곡물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FAO는 북한이 수입이나 식량 지원 등으로 이 같은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오는 8월부터 10월 사이 북한 주민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6월 북한의 농업과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최대 13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이 한 100만 톤 정도 모자란다 라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100만 톤. 그러니까 우리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소비하는 쌀의 양이 300만 톤. 그러면 북한 같으면 우리의 인구 반이니까 150만 톤. 그런데 100만 톤이 부족하다? 큰일 난 거죠.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기 전인 10월 이전, 그러니까 다음 달 8월부터 추수하기 직전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식량이지 않습니까? 식량을 해결하지 못하면 완전히 지금 북한은 다음 달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북한이 식량 수입은 숙청, 즉 안 하고 담배만 왕창 수입한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라디오 프리 아시아, 그러니까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해관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북중 무역 현황을 공개했는데 수출 품목은 지난달 10개였던 것에 비해 한 달 새 64개로 6배 증가했다. 중국의 대북 수출량은 5월 271만 달러의 4배가 넘는 1200만 달러에 달했는데 북한은 식량 및 식료품보다는 기호품 재료와 비료, 공산품 원료를 더 많이 수입했다. 전체 수입량의 4분의 1인 300만 달러는 담배 재료였으며 나머지는 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와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위한 합성 수지가 대부분이었다. 정신 나간 것들이죠. 1200만 달러어치를 이제 6월 달에 수입을 했는데 이제 점점 수입량을 이제 무역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1200만 달러 수입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식량이 가장 위급한데 식량이 아니고 담배 재료를 300만 달러어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북한은 김정은이가 올해 금연령을 내렸어요. 자기는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뻑뻑 피우면서 인민들에게는 금연령을 선포했습니다. 담배 피면 알아서 해 하고 처벌까지 하는 그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연령 내려놓고 300만 달러어치 담배 재료를 수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연령은 그냥 뭐 서민들, 인민들이나 담배 못 피게 하는 거고 좀 권력 있는 자들은 다 피겠다는 것이죠. 그들 다 피려면 한 300만 달러어치는 재료가 있어야 또 그거 가지고 또 생산할 거니까 담배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생각된 거 아닌가. 그리고 비료 이게 말이 비료지. 지금 그 비료를 뿌려야 될 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들여온 비료는 생화학무기, 화학무기 재료로 전용될 수 있는 게 또 비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하튼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담배를 수입한다. 기가 찬 것이죠. 이렇게 민생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있어요. 중국이 북한에게 지원 뭔가를 했는데 식량을 안 주고 기름만 준 겁니다. 기름. 자, 여기 보시면 중국이 약 1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는 1만 725배럴, 약 1288톤으로 보고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7월 1만 2479배럴, 약 1498톤을 북한에 공급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북한이 1년에 필요한 양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양인데, 유엔은 2017년 안보리 2397호 대북 제재안 2397호에 따라서 북한에 연간 50만 배럴의 정제유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그 정도도 안 들어갔고, 지금 이제 물론 이건 공식적으로 이야기입니다. 1725배럴을 넣어줬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북한의 평양의 기름값이 지금 갑자기 폭락했다. 반값으로, 디젤은 반값, 휘발유는 30% 확확 떨어졌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런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담배와 이런 연료가 필요한 데가 누굽니까? 특권층 아닙니까? 금연령에도 불구하고 특권층은 담배를 피죠. 그리고 그들은 승용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특권층들이 제일 필요한 거는, 야, 기름 가져와, 디젤 가져와, 휘발유 가져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민생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내팽개쳐두고 그 특권층들만 필요한 걸 이렇게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민심은 폭발 지경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이 권력자들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생활만 신경 쓰는 이런 상황, 바로 충돌 직전, 그리고 완전히 이 세기말적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차 당대회 이후에 심화되는 북한 내부 혼란, 이게 바로 역성혁명 준비 작업 아니냐. 김정은이가 아무리 이 머릿속이 이상한 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일단 밑바탕이 든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담배를 들여올 땐가, 휘발유를 들여올 땐가, 아니면은 식량을 먼저 들여올 땐가,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지금 북한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역성혁명. 계속 이 김씨 일가, 백두혁 혈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내세우는 이런 상황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국가가, 김정은이가 직접 자기가 사인한 거 보여주면서 5년 동안 식량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식량을 안 들어오고 담배만 들어와, 이렇게 해서 김정은, 김여정 이 일당들을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이게 하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 외국인들이 동시에 엑소더스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러시아, 중국, 당연히 북한에 있는 해외 공관 또는 외국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게 러시아와 북한이겠죠. 그래서 지난 4월 기준으로 북한에 있는, 평양에 있는 총 외국인 숫자가 270명 정도였는데 7월 1일 날 러시아인 90여 명이 탈북했고 7월 14일 날 중국인 98명이 탈북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양에 잔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대사 9명, 대사대리 4명을 포함해서 총 8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대사관이 총 13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대사관 하나마다 평균 잡아서 6, 7명밖에, 대사 포함해서 6, 7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 6, 7명은 뭐냐? 그냥 본국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그 대사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여기에 정보 요원들까지 있으니까 더 많은 요원들이 있을 테고, 나머지 대사관들은 진짜 정말 대사관에 불 켜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엑소더스, 탈출하고 있다. 뭐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국경지역에다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보도가 아니고 중국의 무경학교, 중국의 국경 감시를 담당하는 그 무경학교, 우리가 지금 육군학교, 육군대학 또는 이런 데의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걸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거예요.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2km마다 실시간 영상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탈북과 밀무역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 식량난이 계속되자 중국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난민의 대거 유입이나 무장 군인의 월경 등에 대비하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 1선에는 군 국경수비대를, 국경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2선에는 경찰을 배치해 검문과 통제를 담당케 하고 있다. 하지만 북중 경계인 두만강 일부 강폭은 수미터에 불과해서 순식간에 건너는 것이 가능하고 일부 국경 도로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서 대규모 병력을 신속 투입하기 어렵다.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북한 접경지대에 영상장비 등을 포함한 지능형 국경 감시 시스템을 추진해왔다. 저자들은 일부 지역에 영상장비 설치는 기본적으로 완성됐다 라며 감시 사각지대에 약 2km마다 영상 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실시간 영상이 통제센터로 전송되고 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비 설치 후 불법 도강, 불법 무역 사건 등이 대폭 감소했다 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군,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지휘부를 구성하고 북한 무장군인의 월경 등 상황별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국경 1선에는 군 국경수비대 이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무경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이 무경, 즉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무경, 그 무경학교, 우리가 지금 이 경찰대학 이런 데죠. 여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저자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 현재도 북한군이 무장을 한 상태에서 탈영해서 들어와서 사고를 치고 하는데 그런 통제 상태가 완전히 그냥 혼란 상태가 되면 대규모로 생존을 위해서 대규모로 넘어올 수가 있다. 총을 들고 무장을 하고 그러면 그들과 교전하든가 제압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무경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 군, 그리고 경찰, 소방 다 이렇게 해서 합동지휘부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라고 보고서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국경경비 담당 부서 무경에서는 북한의 대량 탈북, 즉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2017년 상황과 데자뷰 되는데요. 2017년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고 실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었습니다. 바로 화염과 분노죠. 2016년부터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또 특히 미국은 북한을 그냥 때려버려서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했죠. 그게 미국인들 자기네들 상상도 못하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끝나버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정부도 국경지역에 지금 이 휴전선 지역에 지금 있는 학교들 그게 다 난민 수용소가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세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난민 수용소를 만들어라 라고 국무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었죠. 그 동시대에 중국도 국경지역에 난민 수용소를 엄청나게 만들었었습니다. 왜? 미국하고 협의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사진 보이죠? 엄청나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건물들 이런 것들을 중국의 회사가 우리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는 실제 만들어 놓은 걸 중국 당국에다가 제시를 했던 그 카탈로그 브로셔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자, 당시 17년 12월 24일 화염과 분노가 끝나가던 그 시점이었는데 이때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수십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 캠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군 주둔 시설도 증설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에 착수한 것 같다. 중국 공산당 관계자에 따르면 난민 캠프가 건설되는 곳은 창바이의 지간라츠, 스바다우거우, 옌장 등 5개소이며 수용 인원은 50만 명 수준으로 각 지방정부에 난민 캠프 건설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이미 내려갔다.
이미 지방정부는 식량과 텐트 등 비축을 시작했으며 중국 통신 대기업인 중국 이동통신집단의 내부 문서 유출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창바이현 일대 5개 난민 캠프 건설 후보지 일대의 통신 개통 점검을 실시한 내용을 당국에 보고했다. 그 보고 서류예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이동통신집단 길림유한공사 이렇게 해서 백산 창바이죠. 여기 이제 분공사 부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난민 캠프가 들어가면 그들을 감시하는 군인들도 들어가고 간부들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 사람들 휴대폰 다 가지고 있고 통신돼야 되죠. 그래서 이동통신회사가 그 지역에 기지국 설치하고 이렇게 우리 준비해놨다 라고 한 것을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이거. 즉 2017년에는 진짜로 50만 명의 탈북자 대량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왜? 미국이 지금 북한 때리려고 하니까 그걸 중국하고 이미 협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이미 이거 돼 있겠죠. 뭐 17년에 만드는 걸 지금 뜯었겠습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무경이, 즉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무경이 다시 이거 지방정부, 소방, 경찰, 군 합동으로 훈련해야 된다. 계속 훈련해야 된다. 왜? 그들이 봤을 때 북한에 지금 급변사태 날 것 같으니까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작성된 미국의 북한 컨티전시 플랜이죠. 트럼프 시대에 작성한 건데 당시 2020년 4월 20일 날 폭스뉴스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미 정부는 김정은의 최종적인 죽음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의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예상하고 광범위한 컨티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은의 상태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미 정부는 김정은이 사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북한 내 기아 발생과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출이 가능성 중의 하나로 꼽힌다.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계획의 일부는 북한 내 상황 관리를 돕는데 중국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접근성과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수송상 문제 때문이다. 라고 전했다. 자, 북한 급변 사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4월에 미국이 준비를 한 겁니다. 왜? 작년 4월에 김정은이가 안 보이고 그래서 김정은이 죽은 거 아니야? 이런 그 보도가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고위 관리들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브리핑을 할 때마다 우리의 대화 상대가 누구든 파트너가 누구든 권력자가 누구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저 김정은이가 진짜 김정은이가 아니고 가계무시하다, 가짜다 라는 주장이 이때부터 이런 연유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때 이미 북한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작년 4월이니까 벌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김정은의 권력은 이때부터 완전히 그냥 기존에 있어오던 것과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평양역 앞에 있는 대원수 마크 빼고 노동당으로 바꿔버리고 그들의 노동당 규약,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에 김정은 관련한 최고사령관 관련한 백두혈통 관련한 문구들 전부 다 삭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외교관들이 엑소더스, 대탈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군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화학대대가 있죠. 그 화학대대가 주한미군 2 항공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적진에 들어가서 이런 모종의 화물을 긴급하게 탈취해오는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천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캠프 한센, 여기에 그린벨에 제1특전단이 있죠. 여기는 화학전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염된 화학전 상황에서 적의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 소탕전 하는 훈련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화학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수거해오는 이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또 중국 입장에서 큰 일이 뭡니까? 북한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가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동이 그냥 혼란으로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중국은 이란하고 뭐 중국하고 친한데 그러든지 말든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이란으로 들어갔다 또 그러면은 그게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장 위구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신장 위구르에서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저항 세력이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이든 소형 핵이든 아니면 생물 무기, 화학 무기든 그걸 지금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하면 군부들이 그냥 콱콱콱콱 들어막아서 군단장이 통제를 하니까 군단장이 자신이 미리 네트워킹되어 있는 해외의 그런 에이전트들에게 판매를 해버리고 현찰 챙기고 그리고 자기는 그 현찰 가지고 바뀐 세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추구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중국과 미국이 공히 두려워하는 바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압하자.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자 친중정권 세우게 해줄게 라고 하면 뭐 완전히 그냥 찰떡궁합을 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미국이 우리는 지금 현상 유지가 좋다. 친중정권 세워라 니네들이. 그 대신 핵무기, 대량살상 무기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처리하자. 그 대신 친중정권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이거 뭐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전야 같은 평양 이 장막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인가. 정신 못 차리고 식량이 이렇게 부족한데 담배나 수입하고 있고 기름이나 수입해서 기름값만 떨어지고 있는 북한. 식량은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경지역에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한 대량 난민 또 북한의 무장 군인들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 사태에 대한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하네요. 계속 소식 나오는 대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